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이한영의 절피에 도망가다 잡혀왔어요. 아침 모닝미팅 끝나면서 SK 인후 녹음하고 갔더니 표정이 왜 저를 자꾸 이런 힘든 곳에 끌고 오십니까? 이럴수록 그러니까 느끼는 건데 요즘 참 그 주식 투자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렇게 돌발적인 인더스트리 나오면 원래 그렇잖아 시장이. 그렇죠. 원래 그렇고 저번에 뼛속 그 우리 이제 그 이속 뼛속 이속인가? 이속 이속에서 말했지만 배터리는 그러니까 하여튼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너무 관심들 쏠리고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요번에 더 강화될 것 같아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래버리면 더 이래버릴 것 같고 SK그룹 입장에서는 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돈이 많이 필요해서. 돈이 엄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돈이 필요하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아직 이게 물적 입장 분할 이게 결정 안 난 거지 뭐로 하는지도. 결정 안 났는데 나스닥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유 왜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왜 Q&A 때? 나도 그거 사람들 아니 왜 대놓고 그래버렸지? 그러니까. 근데 왜 당연히 물적이지? 왜냐하면 그쵸. 지주 입장, 그러니까 SK 오너들 입장, 지주 입장에서는 이거 인정을 어떻게 해? 그렇죠. 너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은, 그러니까 좋은 뉴스냐면 배드 뉴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충격받을 새로운 내용도 아니야 사실. 그렇죠. 그때 LG 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을 어떻게 견뎌가냐의 문제인데. 이게 미안해요. 오늘 마지막이야 또 이게 해서 우리 업로드 제일 위에 떠 있을 거야 이게. 아 진짜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이게 옛날 연구가. 근데 배터리를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니까 확실히 이게 우리 클라이언트들 많이 보지만 그냥 우리가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주주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지금. 근데 이제 결론적인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항상 이거죠. 이거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다 얘기하겠지만 더 솔직히 내 생각을 말씀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더 몰리겠다. 난 이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 네. 맞지? 네. 저도 그냥 그거야. 저는 그걸 자료에 담는 스타일이라서. 그런데 뭐 이거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딱 듣는 순간 야 이거 LG 화학 때도 열받았는데 이거 딱 듣고 나니까 야 나 에너지 솔루션 할래 그냥. 얼마 안 남았고. 얼마 안 남았잖아. 네. 반도체 배터리 다른 거 비워두고 소재나 좀 가져가다가 그때 에너지 솔루션 싫지 이런 분위기 가버리는 기폭제가 될 것 같아서 그게 하나 좀 단점인 것 같아. 얘기 좀 들어볼게요. 내 생각은 그런 거고 내 생각일 뿐이고 우리 이한의 연구.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 참 이거 왜 인적 물적 그걸 왜 밝혀버렸는지 모르겠어. 되게 엄청 거창한 스토리데이라고 해서 딱 하기는 했는데 스토리데이라고 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오긴 했어요. 맞지? 맞네. 엄청 대단한 스토리기는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주 애널들 머리 힌트 좀 줘요, 승영이 좀. 어제 얘기 좀 많이 했어요. 너무 뻔한 스토리야. 그렇죠. 지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내용만 들어보면은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게 물적 분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거의 지금 계획대로라면은 연간 5조 이상은 무조건 필요해요, 자금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내용이 나왔던 게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을 가장 포인트가 돼서 이제 들었을 텐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JV를 하든 통합을 시키든 자산 매각을 하고 자산 효율화, IPO 다 많은 내용이 나왔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저는 뉴스들을 쫙 보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종합화학도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루브리컨츠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매각 안 되다가 IMMP 쪽에서 40% 가져갔으니까. 근데 이제 좀 놀라운 점은 이제 루브리컨츠 40% 매각을 할 때 IMMP에서 그 40%를 1조 1,000억에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는 생각했을 때
이게 1조 넘게 가져갈 사업은 아닌데 윤활유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거 뭐 친환경 붙이겠다 이 생각을 솔직히 하긴 했는데 정유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치? 아니 근데 그 탄소 국경 조정세가 세긴 셌어요. 그래? 예, 왜냐면 이쪽 스토리데이 때도 얘기가 나온 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유 사업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이런 탄소 배출이 많은 쪽으로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탄소세로 나갈 만한 비용이 기본 6조 이상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여기다는 담아놓지는 좋은 않았는데. 싸움들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서 뭐 저는 방향성은 굉장히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해요, 저도. 이게 확실히 탈바꿈이 일어나지 않으면 뒤늦게 바꾼다고 이게 2023년부터 탄소국경 조정세가 시작이 되는데 솔직히 그냥 그거 직격탄이거든요. 걱정이다 그거 진짜. 예, 직격탄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게 사실 유럽 쪽하고 유럽에서 탄소국경 조정세가 시작된다고 뭐 SK 이노베이션이 관세를 많이 물겠냐, 유럽으로 나가는 물량이 뭐 얼마나 된다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예. 정말 시작된다는 자체가 이게 충격적인 그렇죠. 시작 자체가 충격적인 거지 뭐. 네, 사실. 그러니까 유럽이 시작하면 솔직히 미국, 중국, 일본 다 시작하는 거고요. 거기다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탄소 배출권 가격이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는 이런 계기를 삼아서 배터리 쪽이 잘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누적 수주 잔고 지금 발표한 것도 보면은 1000기가와트 정도니까 그럼 사실 LG하고 CATL이 1200에서 1300 정도 수준이거든요. 엄청 빠르게 따라잡은 거예요. 빨리 잡은 것 같아요. 예. LG 입장에서 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LG 소송 입장이면 걸고 싶을 것 진짜 같아요. 그거 진짜 뭔가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예. 맞지 않아요? 맞죠. 예. 그래서 소송 SK 관계자 듣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번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는 맞았지만 우리 그냥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배터리 그냥 이 상태에서 분할 얘기 안 나오고 배터리 수주 잔고 이 정도의 그런 글로벌 탑 3 안에 드는 거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설이 시도가 될 거고 미국에서 그러면은 또 미국 쪽에서 예. 나올 거고 뭐. 그리고 그러면은 밸류가 다른 1, 2위 업체들보다 엄청 싸네?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타임이에요. 왜냐면 예. 앞으로의 어떤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 짚고 가면 의심스러워지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왜냐 LG와 아까 또 엮여 있거든. 돈도 줘야 되고 거기 뭐 여러 가지 섞여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돈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게 제일 걱정이기는 한데. SK가 뭘 많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 느끼는 게 그런데 또 SK 전체를 놓고 봤을 때 SK를 좀 새롭게 고민해야 되는 시기에 오는 네. 내가 얼마 전에 이한나 연구원과 효성 막 얘기하다가 그냥 주효성이 보면 되겠다. 막 내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보면 SK도 SK라는 거 자체를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잖아. 우리 많이 얘기했던 거잖아. 그거. 네, 맞습니다. 전체로 얘네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가는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이슈가 이렇게 큰 이슈는 아니거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 되게 매력적이라고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어떤 추론을 할 때 어떤 시각에서 보냐인데 그렇게 보면 괜찮은데 또 SK 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주주였다면 나는 가만 안 있어. 열받아. 그렇죠. 이거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네. 어쨌든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하고 주가의 방향성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그 모든 스토리데이의 가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주제는 분할이었고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이든 고려된 건 없는데 왜 나스닥 상장을 고려를 한다고 했을까?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알고 있었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러면은 물적 분할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 자금이 이렇게 급하게 필요하다면은 언제든지 분할을 하고 IPO를 빠르게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그래야 돈을 돼버리는 땡기니까. 거죠. 근데 예. 돈이 필요해서 빨리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딱 얘기를 했을 때 2022년에 흑전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시점이 어닝 터닝 포인트가 될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는 뭐 올해 4분기 이후에 뭐 내년 상반기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그냥 추정으로 그러니까 예. 조건만 충족되면 네. 하겠다는 얘기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걸 뭐 지금 뭐 이게 뭐 미룰 이유도 없고 예. 그게 빨리 해서 캐시플로우를 개선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내용으로는 종합화학하고 루브리컨트를 굳이 왜 넣어놨냐면 분리막을 넣어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종합화학하고 루브리컨트는 이제 루브리컨트는 친환경 윤활유를 붙이면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 윤활유가 늘어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아예 프리미엄을 돈 낸다고 받으려고. 보는 거죠. 예, 이거 빨리 IPO 하고 싶은 거죠. 그치. 예. 그리고 이제 종합화학 같은 경우에도 저희 친환경 소재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이제 빠르게 이제 분할을 하든지 이제 매각을 하든지 매각을 이제 루브리컨트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이제 IPO를 해서 이제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하나 연구원은 전에 펀드 매니저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예. 크래프톤이랑 카뱅 공모가 보면서 예. 주제가 딱 이걸로 된 거야. 네. 이것까지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정해졌죠. 다들 공모로 돈을 땡기려고들 다 달려들고 네. 있는데 요즘 잘 보시면 IPO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돈을 누가 팔아서 내가 돈을 조달하는 거잖아. 그렇죠.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 보면 진짜 요즘 많이 늘었더라고. 그렇게. 대주주들이 지분을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안진아 연구원이랑 녹음했었는데 박진영 맞죠? 우리 네. 박진영 대표도 하여튼 뭐 어떤 곳에 지분을 좀 팔았는데 한 300 몇십억이더라고. 조금씩 챙겨가지고 이렇게 하려고들 하는 것 같아 지금 다들 분위기가. 맞습니다. 근데 SK인호는 전체적으로 자금을 원활하게 해서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게 강한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나쁜 그림은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지금 굉장히 후발주자다라는 생각들도 그러니까.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 잔고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미국에서 보면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LG하고 별 차이도 안 나고 유럽 쪽도 지금 빠르게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사실 주변에 배터리 살 거면 SK인호 사라고 다 얘기해놨다가 어제 이제 어떻게 뭐 이럴 수 없잖아 그래서 주가는 당분간은 좀 쉬겠다. 그렇게 말해야 되죠. 네. 저는 내가 이쪽 그냥. 자료에서의 저희 포인트도 그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상황에서 뭐 걱정 말아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그렇죠. 저희 이제 업사이드가 확실히 보이는 쪽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근데 이제 SK 이노베이션 저는 조금 이번 내용에서 확실히 폐배터리 관련된 리사이클링에 많이 이제 고민을 모든 기업들이 하고는 있었는데 SK 이노베이션이 좀 발빠르게 그쪽으로 투자를 좀 확대를 시키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서 확실히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또 되게 작게 들고 있었던 게 아니고 SK IET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MS가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끌고 간다면은 이게 또 분할이 된다고 하더라도 SK 이노베이션 자체도 계속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인 포트 자체는 SK 이노베이션이 좀 잘 잡고 가는 거 아닌가. 이제 자금 조달 모델 잘 해보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이쪽이 더 좋아지려고 투자하려고 여러 가지 네. 하는 거니까 뭐 좀 당분간 좀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주저라면 머리 아프니까 보면. 네. LG 에너지, 그러니까 소재 쪽 보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쪽 가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경 쪽 강화되고 있고 이번에 어제 HMM 저기 누구인데 우리 이한나 연구원이 추천해서 모셔온 주니어 애널리스트인데 아주 잘하더라고 열심히. 네. 계속 숙제를 주는데 둘이서 또 뭔가 좀 해봐야지. 이제 네. 빨리. 내가 하고. 한진이랑 얘기했던 그런 주제를 빨리 해서 네. 탄소세 생기는 거 보니까 서둘러야 될 것 같아. 맞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줄 왜냐면 본업을 이렇게 계속 체인지 시킨다는 건 어렵거든요. 캐시가 그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되게 뒤져보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 싸움의 비용이 들더라고. 예. 난 그 정도 비용인 줄 몰랐던 거야. 예. 제가 진짜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리면 롯데케미칼이 최근에 CCS 설비 여수 공장에다 일부 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CCS 설비를 뭐 달기 싫어서 안 다른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뭐 휴캠수처럼 탄소 배출권 할당량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그게 엄청 비싸요. 그리고 대부분 일본 업체들이 기술을 다 들고 그게 있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더라고 그 시장에. 우리가 없더라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비용이 많이 듦에도 달기 시작했다라는 소리는 뭔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보셔도 그러니까 괜찮을 것 내가 같아요. 요즘 되게 투자가 느는데
이게 투자가 마진으로 확 늘릴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어쩌면 비용을 올리는 투자들이 느는 네. 느낌이어서 네, 맞습니다. 기업들 잘 선별하실 때 요즘 내가 막 뭐 케미칼 업체들도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나 다 지져봐야 되는데 지금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쪽 투자 이런 것들도 되게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들이 나와서 하고 할 때 SK 인호는 오늘 사실 이한나 연구소에서 얼마나 좀 고민스러울 텐데 제가 굳이 꼭 좀 하자 그랬던 게 어제 9% 급락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 하실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우리도 알 수 없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장단기를 좀 나와서 생각해 보시라는 게 최종 제목 그대로 결론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 이건